안녕하세요. 리테라 이두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 단위 자사고 중 하나인 포항제철고 2025학년도 포항제철고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이제 북일고 그리고 상산고 그다음에 인천 하늘고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포항제철고 역시 입학 전형 요강이 공개가 되어서 이제 포항제철고도 또 어떻게 변화됐고 또 어떤 특성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요 부분들 입학 전형 요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이제 좀 모집 인원에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해당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형들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변동에 조금 주목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포항제철고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입학 요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모집 정원입니다. 자, 모집 정원이고 모집 정원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좀 변경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남녀 열학급 총 10학급에 300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300명 이제 정원 내에서 300명을 지금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정원 외에서 지금 각 9명 이내라고 해서 이제 총 18명을 지금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회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그 다음에 특례 입학 전형 해서 각각 9명을 이제 선발한다는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 각 9명이 아니라 총 9명을 선발을 했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제 정원회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 인원대로 이 내용이 맞다면 총 9명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공자랑 그 다음에 특례 입학 합쳐서 9명이 아니라 각 9명 이내를 지금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원내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도하고 조금 변화가 좀 있는데 지원 자격 요건이랑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변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기주도 학습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괜찮아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자기주도학습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전년도 입시 요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는 일반 전형 A, 일반 전형 B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A에는 여기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고 사회통합 전형을 묶어서 일반 전형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B 같은 경우는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을 이제 일반 전형 B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일반 전형 A와 일반 전형 B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주도 학습 전형, 그 다음에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부터 이제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 모집 인원 전국 단위 모집 인원은 지금 총 80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0명을 모집했던 게 아니라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전국 단위 모집 같은 경우는 총 90명을 모집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0명의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이제 90명을 모집을 했었을 때 당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작년 이제 90명 모집의 총 지원자 수가 181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2.01대 1이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90명 모집에 198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2.2대 1까지 갔었는데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었고 어쨌든 2.01대 1이었었으니까 이제 거의 지원자 자체는 거의 대부분 다 면접 대상자가 됐겠죠. 뭐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제 포항제철고 쪽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을 제가 아직까지 많이 보진 못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내신 커트라인이 나와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거의 2대1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네, B가 이제 뭐 2대1 정도 순이라고 하면 B가 한두 개 정도 섞여 있었어도 됐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작년 전국 단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올 A이지 않았을까. 네, 이제 반영 교과 성적은 거의 올 A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저도 다 들여다보진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경쟁률 상의 특징으로만 놓고 보면 B가 한 개 정도는 섞여 있었어도 아마 이제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성적자 전원 자체가 이제 요 정도였으면 전원 다 면접 대상자로 이제 됐을 확률이 좀 높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항시 지역할당,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전년도에 30명을 모집했던 거에 비하면 10명이 이제 좀 늘었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10명이 줄고, 그 다음에 포항시 지역할당 인재 전형에서 플러스 10명이 증가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 자체는 이제 120명으로,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전국 단위와 포항시 이제 지역할당 인원이 조금 이제 늘고 줄은 이제 전형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포항 이제 지역할당 요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도 이제 30명을 모집했었고, 실제로 이제 지원자가 73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 모집에 67명이 지원을 해서 2.23대 1이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67명보다 6명이 더 늘어서 73명이 지원을 해서 2.43대 1로 경쟁률이 더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액면가 그대로만 놓고 보면 전국 단위 전형은 2023학년도보다는 조금 줄었고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고, 그 다음에 포항시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소폭 더 올랐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가장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전국 단위 전형이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전형에서 지금 모집 인원 감소라고 하는 게 당장 이제 경쟁률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성적 관리에서 1단계 통과를 위해서는 거의 올 A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성적 반영 방법도 일부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이제 전형 방법 말씀드리면서 상세하게 좀 안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성적 관리에 일단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 총 120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120명을 모집을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 특기자까지 포함을 해서 총 15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 150명 모집에서 지금 30명이 감소를 한 거죠. 30명이 감소를 했고, 작년 이제 150명 모집했었을 때, 그러니까 당시 체육 특기자와 포스코 임직원 이제 묶어서 이제 총 이제 경북 단위로 이제 150명을 모집을 했었을 때, 실제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냐면 1.15대 1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상당히 좀 낮았었죠. 그 이전 연도도 사실 이제 거의 비슷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모집 규모는 크지만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쪽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면접이 이제 합격 당락의 이제 결정적 요인이 될 확률이 이제 더 높아졌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지금 인원이 조금 감소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체육 특기자까지 이제 통합해서 모집했었던 바람에 조금 인원이 증가했었던 건 있었지만, 어쨌든 체육 특기자는 좀 빠지고 순수하게 이제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만 모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당시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만 총 124명을 모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규모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그때 124명을 모집했었을 때 당시 경쟁률이 1.16대 1이었었으니까, 네,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 경쟁률 참고해 보시면 뭐 제가 볼 때 올해도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보통 이제 여기서 전국 단위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유의사항이 나오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가 사실 여기 포항제철고만 있는 거는 아니죠.
저기 이제 전라남도 광양 쪽에 광양제철고도 역시 포스코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학생들은 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 학생들은 굳이 포항제철고 아니고 광양제철고를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 전국 단위라고는 되어 있지만 전남 지역은 이제 또 예외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통합 전형인데, 사회통합 전형은 올해 이제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일단 여기 모집 기준 자체가 지금 전국 단위 전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 자체가 경북 지역에서만 모집을 했었는데, 일단 2025학년도에는 지금 전국 단위로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총 60명으로 전년도에 30명이었었던 모집 인원에 비해서 인원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왜 증가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 의무 비율 20%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총 30명이 더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경북 지역에서만 30명을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원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30명 모집을 했었을 때는 7명이 지원을 해서 실 경쟁률은 0.23대 1로 결론적으로 뭐 지원자들 자체는 뭐 큰 문제 없었으면 이제 다 합격을 했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전국 단위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 하나, 그죠? 그리고 모집 규모도 이제 커졌다라는 거 하나,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감안해 보시고, 특히 사통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포항제철고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인원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뭐 유의사항 같은 경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정원 외에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자, 뭐 자기주도학습 전형 전국 단위 모집 같은 경우 기숙사 운영을 고려해서 남녀 중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율을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교육 응시 희망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뭐 나와 있으니까 요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체육특기자 있죠?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일반 전형 B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하고 이제 동일하게 묶어서 이제 선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전형에서 우선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전형에서 우선 선발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 체육 특기자에 한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형 요강 확정 발표는 지금 8월 30일,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8월 30일 지금 이전이긴 한데,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그 네이버 리테라이드 블로그가 있거든요.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이제 수정사항은 좀 공지를 하고, 일단 이제 8월 30일에 확정 요강을 발표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큰 틀 안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세부적으로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들은 추후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8일간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사고들과 이제 다르게 여기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할 때 경북 고입 전형 포털이라고 해서 요 포털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자사고들 같은 경우 뭐 uaapply.com을 뭐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경북 쪽에 있는 자사고, 그러니까 김천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포항제철고도 그렇고, 경북 고입 전형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제출 역시 같은 기간 안에 본교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발표,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2배수를 선정을 해서 이제 단계별 전형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12월 16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1단계 발표 이후에 이제 12월 19일에 면접, 2단계 이제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뭐 대부분 모든 자사고가 사실
자소서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원서 접수 시에 동시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 역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또 어떤 학교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모두 네,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좋은 합격의 선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제 공통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공통은 특히나 전국 단위로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 중에서 이제 전국 단위 전형을 제외한 포항시 지역 할당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포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 그 관련된 조건들 이제 별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전남 소재, 그러니까 전남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포스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자사고가 여기 이외에도 전남 지역에는 광양제철고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광양제철고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포항제철고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자격 요건에서 제외를 한다. 요건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으니까요. 그 내용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 이제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기획운동 대상자 같은 경우는 다른 자사고하고 동일하게 기본 조건 자체가 이제 요건 이제 동일할 테니까 그 부분들 한번 꼭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다양성 대상자 이제 전형에는 또 어떠한 대상자들이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소년 소녀 가장 또는 조성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한부모 가정 자녀,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또는 자녀, 그 다음에 도서벽지 출신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이색적인 지원 기준이 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혁신도시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서 경북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즉 기상청, 뭐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내용은 혁신도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경북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 이쪽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혁신도시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공기업이 아니라 경북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지원 자격 요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순직공무원 자녀, 군인 자녀, 소방공무원 다 자녀 가고, 자, 그 다음에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상북도 내의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 요건이 되어 있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전형도 그 밑에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정원 외로 모집하는 전형들 같은 경우도 지원 자격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 방법 및 선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항제철고도 역시 단계별 전형을 하는 그런 이제 자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점 17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단계에서 2배수를 지원자의 2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은 총 160점, 그 다음에 출석 성적 10점을 이제 계산을 해서 합산 170점으로 산출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지원자의 2배수를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전사고하고 동일하게 이제 동점자가 2배수를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동점자 모두가 아마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감안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성적은 전 과목 올 A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기별, 그 다음에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반영 교과들이 좀 다르긴 한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2대1을 살짝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러니까 한 3대1, 4대1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뭐,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B가 한 개의 과목이라도 있으면 떨어지겠지만, 뭐 2대1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보통 B 한 개 정도 있어도 잘하면 이제 1단계까지는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B 한 개 과목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B가 어디에 이제 있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짐작컨대 3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그나마 있는 게 낫다. 물론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학기별 성적 반영 비율을 한번 보면,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각 20%,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의 반영 비중은 총 40%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3학년 1, 2학기 30%, 각각 30%에서 3학년은 총 6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개 학기 반영 비중이 100%인데, 사실 이 부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작년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학기의 반영 비중에서, 그러니까 4개 학기 반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 똑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각 학기별로 25%씩 균등하게 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과 3학년에 좀 차이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의 반영 비중은 이제 전체 10% 줄이고 3학년 반영 비중은 전체 10% 늘림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제 학년별 학기별 그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좀 차이를 두었다는 얘긴데,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반영 비중이 높은 3학년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요 교과, 반영 교과에서 B가 뜬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교과별로는 지금 국어 25%, 수학 30%, 그 다음에 영어 25%, 과학 10, 사회 10%.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지금 수학 반영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가 그 다음으로 25%씩, 그 다음에 과학과 사회가 10%씩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전년도하고 좀 달랐던 게, 전년도에는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가 수학이 작년도에 25%였었습니다. 작년도엔 수학이 25%였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20%였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25%, 그 다음에 과학과 사회가 전년도에 한 15%씩 이렇게 이제 또 반영이 됐었는데, 그 반영 비중을 또 이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올해 거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가장 반영 비중이 높은 과목이 이제 수학이니까, 이제 우리가 경쟁률이 2대1 살짝 넘었을 때 B라고 하는 게, 이제 B를 피해야 되는 과목을 얘기한다면 B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학기를 따지고 보면 3학년 때는 B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단 우선순위로 따지고 보면 수학, 그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여기에서 B 3학년인데 3학년 수학이나 국어, 영어에서 B가 뜨면 정말 재수 없으면 1단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안 좋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제 뭐 반영 비중이 높은 수학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B가 뜨는 것도 역시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쨌든 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급적이면 B가 안 뜨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성적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결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총 10점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 출석 10점은 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자, 출석 성적은 10점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세개 학년, 그러니까 다른 자사고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성적 반영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총 4개 학기라고 해서 출석도 4개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석은 3개 학년, 그러니까 중1부터 중3까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해서 결석 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것들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있는 것들, 그 특별한 사유라는 거는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결석 점수에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주로 뭐가 반영된다는 거냐? 바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미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이죠. 그래서 무단 지각 조퇴 결과는 그 횟수를 합산해서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요건 다른 자사고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회 이하는 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미인정 결석 3일 결석 1일당 몇 점씩 이제 감점이 되면 1점씩 이제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0일은 이제 뭐 만점이었지만 1일에서 2일 사이 자 이제 1점씩 이제 감점이 되죠. 자, 그래서 구간마다 이제 점수 감점이 된다는 거고, 이건 미인정 결석 일수를 계산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결과는 요거 세 개를 다 합산했을 때 3회가 나온다. 그러면 이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차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10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출결 관리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 검정고시 합격자들이나 이제 뭐 조기 진급 또는 이제 예정자, 유학생, 복학생 등 관련된 부분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전형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총점 2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총 170점 만점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면접 점수 30점을 얹어 놓는 건데, 사실 1단계 성적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 성적이 워낙 이제 좋기 때문에 1단계 성적에서는 변별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면접 30점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변별해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다라 요런 이제 의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다음에 잠재 능력, 핵심 인성 요소를 바탕으로 전형 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수학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서는 이제 면접의 참고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관련된 내용을 1,500자.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뭐 또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 면접 같은 경우가 지금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 문항을 질문한다는 건데, 사실 이제 그 포철고 면접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그 개별 문항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 면접도 있고요. 공통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개별 면접도 있다. 자, 두 개의 면접 유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기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그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대체적으로 인문과 그다음에 자연 영역의 창의 문항들이 각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 창의 문항, 그다음에 자연 창의 문항이 이제 만들어져서 제시문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면접 준비 시간 한 10분 정도 주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 시간 또한 10분 정도 해서 총 합쳐서 준비하고 면접 시간까지 합쳐서 대략 한 20분 정도 내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공통 면접과 이제 개별 면접 두 가지 형태 다 진행이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뿐만 아니라 공통 면접도 충분히 좀 준비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까지 이제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이제 동점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들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 내용 보시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자, 동점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 점수 총점 상위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면접 영역별 점수 상위자, 그러니까 면접 영역별 점수 상위 순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과정, 동사및 인성 영역,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점수 상위자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고,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관련된 면접이 잘 끝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소개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서술하는 내용들을 그만큼 잘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단계 성적 상위자, 그다음에 1단계 학기별 성적 상위자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은 면접 안에서 이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면접에서 확실하게 자신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주로 뭐 면접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경쟁률이 좀 낮아서 포스코 임직원 자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별 성적 상위, 그러니까 성적 상위로 이제 동점자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원 미달 시 이제 선발 방법.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사회통합 전형 응시자 모집 정원 미달 시 미달 인원의 50%에 한해서 충원한다.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응시자, 포항시 또는 다음으로 이제 전국 순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충원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금 좀 읽어드린 이유는 올해 이제 사회통합 전형 자체가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 30명에서 지금 총 60명까지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전 연도에 포항에서 이제 경북 단위에서 이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올해같이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하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해 조금 더 모집 지원 인원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60명 정도의 인원을 충분히 한 2배수 정도 넘을 정도로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충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미충원에 해당되는 미달 인원의 50%에 한해서 이제 충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충원 가능한 부분들이 누구에게 이제 어떤 전형으로 이제 혜택이 돌아갈지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것도 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타 유의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통합 전형이나 이런 뭐 특별한 지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전형들 중에서는 부모님들의 이제 소득 요건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사실 이제 저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입학 요강 안에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테일 아이디어 블로그 홈페이지에 요 관련된 글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올려놓을 거니까 직접 파일 다운 받으셔서 한번 그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 하나만 좀 살펴보고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제철고 이제 자기소개서고요. 포항제철고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시에 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유의사항들은 뭐 다른 학교랑 이제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좀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재 글자 수는 총 1,500자 이내인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에 경북 지역 학생은 나이스에, 그 다음에 경북 이외 지역 학생은 경북 고입 전형 포털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요 부분도 일단 경북 지역 학생과 경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입력하는 부분들이 좀 달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문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의 지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다른 학교들 이제 전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고등학교들이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학교가 원하는 또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인재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생각을 하고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진로 계획, 이제 앞으로 입학을 한 이후에 또는 졸업을 한 이후에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400자 정도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분량도 제일 많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술해줘야 되냐? 자,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허구의 내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활동 2가지를 골라서 그 내용과 깨달은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활동 2가지. 자기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 소재를 2가지를 선정을 하되 그 2가지를 나열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깨달은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 네. 이 색깔을 막 바꾸다 보니.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매년 그 학생들 이제 자소서를 좀 보다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느낀 점을 이제 쓰라고 했더니 네.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을 느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느꼈다라고 써서 꼭 느낀 점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느낀 점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풍부하게 내용을 써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꼭 느꼈다 이 말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성 영역입니다. 자,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봉사 체험 활동을 비롯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에 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역시 또 뭐죠? 배우고 느낀 점은 물론 학생이 발굴한 내용도 기술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은 쓰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발굴한 내용이 또 무엇인지를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간단한 내용 같지만 직접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발굴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찾아낸 건 무엇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총 1,500자 이내로 네, 기재를 하되 띄어쓰기를 제외한 1,500자 이내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한번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네, 이 자꾸 그 글 연습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 실제로 이제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도 한번 연습 삼아서 많이 써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다 보면 더 좋은 소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완성된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5학년도 포항제철고 관련된 입학교강 한번 살펴봤고요.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서로들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분들 꼭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경쟁률 같은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부디 꼭 원하시는 그런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포항제철고 신입학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